시리즈는 한 여성이 남성에게 왜 이러냐고 물으며 풀어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돌아보고 여자는 그 때문에 이 아이가 숨을 멈췄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울기 시작하며 이제 만족하냐고 묻습니다. 남자는 정말 알고 싶다면 이미 알고 있어야 할 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여기에 갇힌 사실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은 모두 그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울부짖지만 남자는 모든 게 끝났으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의 6번째 회기로 각각 수백 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털로 향하며 그는 이번 생에서도 세상의 멸망을 막는 데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이 지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말을 들었다면 어쩌면 무언가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포털에서 나오자마자 여러 거대 드래곤들이 그를 향해 돌아보며 맞이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붉은 드래곤이 브레스의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공격이 자신을 향해 직선으로 날아오자 그는 그것을 힐끗 쳐다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고 말합니다. SS 랭크 능력인 무용검을 사용하며 이 아이를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6번째 회귀와 이 지옥 같은 세계대전에 도달한 후 그가 깨달은 것은 실패와 경험이 전부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칼에 드래곤의 머리를 베어버린 그는 근처 벽에 착지하여 드래곤 무리를 향해 거리를 좁힙니다. 그는 칼을 고쳐잡고 그들을 모두 조각내기 시작했고 그들의 신체 부위가 공중으로 흩날립니다. 마지막 일격 후 그의 검이 흩어지기 시작하자 그는 아무리 죽여도 끝이 없다고 말하며 한숨을 쉽니다. 그가 지구를 구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지구가 멸망 상태에 진입한다는 상태창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X랭크 권능인 할아버지의 시계가 있기에 시간은 다시 한번 되감기 시작합니다. 수평선에 밝은 빛이 형성되자 그는 눈을 감으며 무의미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상태창이 나타나고 세계의 시간이 새로 시작된다고 알립니다. 현재로 돌아와 사람들이 머리 위 공중에 떠있는 포털을 보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이 한 남자가 다가오자 그의 안에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고 말합니다. 남자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 사진으로 남겨야 영원히 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게이트에서 괴물들이 튀어나오고 여자는 자기 남편이 완전 멍청이 부문 다윈상을 수상하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봅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떨어뜨려 액정이 깨지지만 게이트에서 쏟아져 나오는 괴물들을 보며 헤드라이트 앞에 사슴처럼 얼어붙습니다. 그것들이 전 세계에 열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건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인류는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그들은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신서사시로 알려진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계는 교육을 시작하기 위해 인공섬 헤일링에 큰 잠재력을 가진 젊은 헌터들을 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적인 아카데미 도시 둥지의 설립이었고 이제 인류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테는 그의 7번째 회기의 시작점에 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여성을 인질로 잡고 그녀가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물러나라고 경찰에게 소리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경찰들은 남자에게 능력을 해제하고 항복하라고 소리칩니다. 경찰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동안 지테는 그의 뒤에서 접근하여 이미 뭘 해야 할지 말해주지 않았냐고 합니다. 남자는 그의 존재를 감지하지 못했기에 언제 자기 뒤로 왔는지 궁금해하며 공포에 질려 돌아봅니다. 그는 여자를 밀치고 지테에게 경찰이냐고 물으며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단 한 번의 공격도 맞지 않자 그는 순전히 좌절감에 매우 크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지테는 그것을 피하며 자기는 그냥 경찰이 아니라 경찰력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그가 남자의 얼굴을 치자 남자는 드래곤볼지 싸움처럼 땅을 가로질러 날아가고 그는 무심코 힘 조절하는 걸 잊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이곳 아카데미의 경찰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는 초인 인신매매범이었고 지테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가던 시민을 인질로 잡았다는 소리를 듣고 나타났다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한 여성이 왜 인신매매범이 저렇게 누워있냐고 묻자 그가 데려왔다고 말합니다. 여자는 알겠다며 사건 보고서를 마저 작성해야 하지만 그에게 잘했다고 말해줍니다. 어쩐지 평소와는 달라 보입니다. 원래 저렇게 키가 컸었나 생각하지만 더 잘생겨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남자가 다가와 축하하며 너무 심하게 때린 것 같다고 또 과잉 진압으로 민원이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지테는 모두 낯선 얼굴이라고 말합니다. 회기를 시작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출근한 적이 없어서 그들은 모두 완전히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인신매매범을 처리하겠다고 말하고 그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일상을 포기하고 멸망을 막기 위해 회기를 시작한 이유는 해칠링이라 불리는 아기 드래곤들의 죽음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에스칼파라는 다른 세계에서 어느 정도 성장한 해칠링들은 즐거운 추억을 쌓기 위해 유희로 지구에 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는 전쟁으로 미쳐버렸고 통제력을 잃고 죽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류의 악의에 묻혀 견디지 못하고 부서졌고 주어진 과업을 이루지 못해 스스로 심장을 멈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에 분노한 그들의 부모,
성체 드래곤들은 에스칼파 행성에 싸울 수 있는 모든 존재들을 모아 인류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지테는 반복된 삶을 통해 더 이상 강해질 수 없을 만큼 강해졌지만 혼자서 세상을 지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귀에서는 다른 방법을 시도할 생각입니다. 아까 그 여성이 그에게 다가와 퇴근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묻습니다. 그녀는 근처 식당에 가서 작은 데이트라도 하고 싶었기야 합니다. 그녀는 은근히 그에게 작업을 걸지만 그는 갈 곳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디 가냐고 묻자 그는 유럽에 가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이탈리아 피렌체로 향합니다. 드래곤 중 하나가 아이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는 모습이 보이고 아이는 매우 행복해 보이지만 그녀 역시 그래 보입니다. 물론 기억하세요. 그들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때 지테가 그녀의 뒤에서 다가가 인사를 건네며 그녀를 부릅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돌아보자 그는 깜짝 입양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돌아서자 S랭크 능력인 무너진 바벨이 발동됩니다. 그것은 외국어를 자유롭게 다루어 그녀를 위해 번역해줍니다. 그녀는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묻고 그는 처리할 일이 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알고 찾아온 것이냐고 묻고 그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안다고 말하며 그의 이름인 지테를 부르고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어디서 들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바로 쓰여 있다고 말하고는 웃어넘기며 그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는 전혀 모르지만 한 가지는 안다고 말합니다. 그가 강하다는 것과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에 그는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러자 그녀는 혹시 자신을 죽이러 온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럼 정말로 자신을 납치하러 온 것인지 묻습니다. 그는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드래곤에게 흥분하는 변태냐고 묻지만 그는 농담은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위험한 세상에서 그녀를 보호할 생각입니다. 지금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더 거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녀의 종족의 눈은 섭리를 읽을 수 있다고들 하지. 그래서 그가 알기로 그녀는 다른 종족들보다 더 나은 본능을 가졌고 상황 파악도 빠릅니다. 그리고 그녀도 그들 중 하나이니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랍니다. 그녀는 얌전히 말을 잘 들으면 자신에게 잘해줄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는 그렇다고 하고 그녀는 알겠다고 대답합니다. 어차피 선택권도 없지만 그 대신 자신을 손님처럼 친절하게 대해줘야 한다고 약속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고 그녀의 두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그는 그녀와 새끼손가락을 걸어 약속합니다. 나중에 그의 아파트에서 그녀가 깨어나 그가 벌써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가 그에게 다가가자 그가 어떤 이상한 그림자 형상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그곳에게 가서 자기 말대로만 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역시 SS 랭크인 대공의 소환입니다. 그것은 그의 주 능력의 50%까지 발휘할 수 있는 분신을 소환합니다. 그것은 그의 명령에 따르겠다며 그의 모습으로 변하고 용 옆을 지나간다. 그녀는 그에게 인사하며 모습이 완전히 똑같다고 말한다. 지테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자기 대신 일을 할 거라고 말한다. 그녀는 정말로 일하러 가지 않을 거냐고 묻는다. 그는 분신도 자신의 능력 중 하나이니 그가 일하는 것과 같고 자신은 그녀 곁에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웃으며 알겠다고 하고 자리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할 거냐고 묻는다. 그가 왜냐고 묻자 그녀는 어젯밤 저녁도 거르지 않았냐며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괜찮다고 말한다. 그녀는 집주인은 안 먹는데 혼자 먹기 좀 그렇다고 말한다. 그는 용은 안 먹고도 살 수 있는 걸로 아는데 항상 챙겨 먹냐고 묻는다. 그녀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맛있는 걸 먹으면 행복해지고 기운도 나니까. 그가 정말 그러냐고 묻자 그녀는 그렇다며 장 보러 가자고 한다. 그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녀는 아침 식사의 힘을 보여주겠다며 고집한다. 그들은 근처 마트로 향하고 사람들은 그의 잘생긴 외모와 용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며 두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불쌍한 소녀는 쳐다보다가 걸렸다. 지테는 아침 식사만 하기에는 너무 많이 사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녀는 아까 확인해보니 부엌에 재료가 하나도 없었고 앞으로도 요리할 거니까 그렇다고 말한다. 그가 서두르자고 하자 그녀는 바로 아침을 차려주겠다고 말한다. 그는 이건 집에 두고 나가서 먹자고 말한다. 그녀가 왜냐고 묻자 그는 들를 곳이 몇 군데 있으니 그녀도 와야 한다고 말한다. 게다가 아침 먹을 시간은 한참 지났다. 그녀는 미안하다고 말한다. 오랜만에 장을 봐서 신났을 뿐이라고 한다. 그녀는 어떤 곳에 갈 거냐고 묻는다. 그는 여기서 살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고 할 일이 많으니 가야 한다고 말한다. 이후 한대머리 괴짜가 그녀를 훑어보며 아름답다며 여자친구냐고 묻는다. 지테는 남은 눈마저 잃고 싶지 않으면 닥치고 만들기나 하라고 말한다. 남자는 입을 삐죽거리고 그들은 이곳저곳을 다니며 여러 물건을 사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신분증을 갖게 된다.
그가 그녀에게 자신의 성과 봄이라는 이름을 준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신분증을 가져본 적이 없냐고 묻고 그녀는 없다고 답한다. 은행 계좌나 시계도 가져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는 도대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거냐고 묻는다. 그때 그녀는 성이 그의 것인 건 알겠지만 왜 이름이 봄이냐고 묻는다. 그는 용이 넷이라서 사계절에서 따온 것이라고 말해준다. 그녀는 이름이 마음에 든다고 말한다. 봄은 세상에 생명이 찾아오는 계절이니까 아주 예쁜 이름이다. 솔직히 더 이상 그가 무서운 건 아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그가 위험하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고작 하루 만에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고 묻는다. 그녀는 자신이 농룡 일족이라 누구보다 직감이 뛰어나다고 말한다. 그래서 괜찮다면 그를 좀 더 지켜보고 싶다며 미소 짓는다. 그는 이전 회차에서는 이런 적이 없었다고 말하며 활짝 핀 벚꽃을 올려다보며 시작이 나쁘지 않다고 한다. 이번 회차는 꽤 편안할지도 모르겠다. 장면은 아프리카 대륙의 어느 황무지로 바뀌고 붉은 머리 소녀가 고작 이 정도면서 왜 그렇게 센 척했냐고 묻고 있다. 남자는 그녀를 미친년이라 부르며 소리치지만 그녀는 그의 얼굴을 발로 차버린다. 그녀는 웃으며 그의 머리를 땅에 내리찍고 있다. 그녀는 그가 너무 못생겼다고 말한다. 그녀는 좀 세게 밟았다며 죽었는지 묻고는 이걸로 199전 199승이라며 다음 상대는 누구일지 궁금해한다. 이후 뉴스에서 지태는 남아메리카가 이제 전쟁터가 되어 큰 갈등을 겪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자경단 밤의 사냥꾼이 테러리스트와 대립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고 있다. 지태는 이제 움직일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한다. 봄이 노크하며 저녁이 준비되었었는데 바쁘냐고 묻는다. 그는 곧 나가겠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만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보며 이걸 먹어봐야 할지 고민한다. 그녀는 영국에 있을 때 정어리를 이용한 요리를 봤다며 어떠냐고 묻는다. 한국인들은 밥을 좋아하니까 밥이랑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가 한 숟갈 뜨자 생선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속삭이고 그는 속으로 이 빌어먹을 걸 먹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는 내일 레드를 데리러 갈 거라고 말한다. 그녀는 레드를 데려오기 어려울 거라고 말한다. 자신처럼 쉽게 오지는 않을 거라고. 지태는 그녀가 와서 설득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그녀가 어떻게 그러냐고 묻자 그들은 모두 원하는 게 다르다고 말한다. 자신은 시간을 들여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즐기지만 정룡들은 다르다고 한다. 그들은 전쟁과 폭력을 사랑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힘으로 그녀를 데려오는 것은 실수라고. 정룡에게 복종은 죽음보다 더한 것이다. 그는 곧 정룡을 데려오지 않으면 위험해질 거라고 말한다. 그녀를 노리는 자가 있고 이대로라면 그녀는 죽게 될 거라고. 그러니 그녀가 함께 가준다면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다고. 그녀가 그를 쳐다보자 그는 왜 그러냐고 묻는다. 그녀는 그가 무슨 일이든 혼자서 다 하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이 신기해서 그렇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그가 도움을 청하는 일이 흔치 않으니 들어주겠다고 말한다. 또한 레드가 죽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고 한다. 그녀가 만들어준 음식을 다 먹어야 한다고. 그들이 말하는 동안 그가 숟가락을 내려놓는 것을 보자 그는 즉시 운명을 받아들이는 개의 밈처럼 변하더니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간다. 한편 남아프리카에서는 레드가 날뛰고 있다. 그녀는 한 남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치며 그 역시 약하다고 말한다. 자신의 200번째 승리가 이런 식이길 원하지 않았다고. 아프리카에는 더 이상 상대가 없어서 다음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린이 유럽에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니 그녀를 보러 그쪽으로 가볼까 생각한다. 남자들은 이게 미친 짓이라고 말한다. 자신들은 정예 부대인데 여자애 하나에게 전멸당하고 있다고. 그의 동료는 그녀를 여자애로 생각하지 말라고 한다. 그녀는 전투에 미친 괴물이라고. 그는 확실한 건 자신들로는 역부족이며 누군가 빨리 이곳으로 와야 한다고 말한다. 레드가 그들 뒤에 벽에 나타나 여기서 뭘 속삭이고 있냐고 묻는다. 그들은 그녀가 거기 있는 것에 놀라 즉시 총을 겨누지만 그녀는 이미 늦었다고 말한다. 그녀가 휘두르려는 순간 옆에서 새로운 공격이 들어온다. 그녀는 검으로 그것을 막아내며 이 만화는 뭐지 하고 의아해한다. 그것을 날려버리기 위해 상당한 힘을 써야 했다. 그들은 그녀가 만화를 베어버렸다며 괴물이라고 믿을 수 없어 한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나 저게 바로 밤의 사냥꾼이겠군 이라고 말한다. 그의 이름이 하비에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부하들에게 부상자를 데리고 후퇴하라고 지시한다. 그는 초인 랭킹 8위이며 아프리카 연합 소속이다. 레드는 방금 공격이 묵직해서 놀랐지며 그가 여기 대장임이 틀림없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여자아이라는 소리는 들었지만 생각보다 어리다고 말한다. 이제 나한테 반했냐고? 그래서 전에 가면을 썼던 거야. 가면이 없으면 다들 내 얼굴만 쳐다보느라 제대로 싸우질 않았거든. 하비에르는 그녀가 둘 사이의 힘의 차이를 느꼈음에도 항복하지 않는 것에 놀랐다고 말한다. 그녀는 무기가 부서졌다고 물러나면 자신이 뭐가 되겠냐고 묻는다. 항복하고 사느니 싸우다 죽는 게 훨씬 낫다고 한다. 거리를 좁히며 그녀가 휘두르자
그가 뒤로 물러나 피한다. 이어서 발차기를 날리지만 그가 막아낸다. 다시 한번 그녀가 강력한 왼손 공격을 날리지만 단 한 번의 공격도 성공시키지 못한다. 그녀는 틈을 봤다고 생각하고 주먹을 뒤로 뺐다가 급소를 향해 펀치를 날린다. 하지만 그에게 적중한 후 그녀는 아무 반응이 없냐며 놀란다. 그는 그녀가 자기보다 강한 사람과 싸워본 적이 없으며 지금까지의 싸움은 모두 쉬웠을 거라고 말한다. 그 재능을 낭비하기는 아깝지만 더 이상 그녀의 장난에 어울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가 휘두르자 그녀는 간신히 피한다. 그녀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라의 검이라는 기술을 쓰기 위해 기를 모으기 시작한다. 그의 눈이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한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가 방어 자세를 취하자 그가 검을 휘둘러 주변 건물들을 모두 반으로 가르며 그녀를 뒤로 날려버린다. 그녀는 벽에 부딪힌다. 하비에르는 그녀가 막는 그 짧은 순간에 팔을 강화했다는 것은 예상치 못했지만 이제 출력을 높여야겠다고 말한다. 뒤를 돌아본 그는 그녀가 없는 것을 보고 도망쳤을 거라고 말한다. 봄이 그녀의 입을 막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녀의 팔은 다시 용의 모습으로 변해 있다. 그녀가 여기서 뭐 하냐고 묻자 봄은 그녀가 공영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구하러 왔다고 말한다. 그녀는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소리냐고 묻는다. 봄은 이대로 계속 싸우면 죽을 거라고 들었다고 말한다. 레드는 다른 건 몰라도 자기 싸움에 끼어들지 말고 신경 끄라고 말하지 않았냐며 끝까지 싸울 거라고 한다. 봄은 네가 죽으면 우리의 재미도 끝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어떻게 그러냐고 묻는다. 봄은 너의 죽음은 너만의 것이 아니며 우리의 재미가 모두 망가질 것이라고 말한다. 자신은 지구에 계속 있고 싶다며 같이 협력하지 않겠냐고 묻는다. 레드는 잠시 생각하더니 도망치자는 거냐며 저 녀석은 엄청나게 강해서 금방 따라잡힐 거라고 묻는다. 봄은 자기 쪽 사람이 처리해 줄 거라고 말한다. 그녀가 자기 쪽 사람이라니 무슨 소리냐고 묻자 봄은 혼자 오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하비에르 뒤에 지테가 나타나자 그가 돌아서며 누구냐고 묻는다. 지테는 한숨을 쉬며 자신은 사실 보호자라고 말한다. 하비에르는 저 아이에게 보호자가 필요해. 네, 무슨 소리냐고 묻는다. 레드가 힐끗 쳐다보며 저 사람이 네가 말한 그 녀석이냐고 묻는다. 지테는 모든 걸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하니 여기서 그만두자고 말한다. 그는 자기가 지금 뭘 하는 것 같냐고 묻는다. 갑자기 나타나서 헛소리를 짓거리는데 그녀가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 그는 그녀가 아직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고 말한다. 하비에르는 장난치지 말라고 한다. 지테는 어차피 그녀가 여기 오래 있지도 않을 테니 그냥 넘어가 달라고 말한다. 하비에르는 칼자루를 꽉 쥐며 정말 그런 말을 한다고 그냥 보내줄 줄 알았냐고 묻는다. 이 지역은 애초에 자신의 관할 구역이며 조사관으로서 그녀와 그녀의 보호자라고 주장하는 그를 체포할 것이라고 한다. 그는 다시 한번 라의 검을 발동시켜 레드에게 했던 것과 같은 공격을 지테에게 똑바로 날린다. 공격은 눈부시게 빛나며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한다. 자네가 가라앉고 공격이 만들어낸 파괴의 흔적이 보이자 하비에르는 그가 저 괴물 같은 소녀와 함께라면 이 정도로는 다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한다. 세상에, 그가 맞았을까? 지테가 그의 뒤에 나타나 팔 위 초인이라면서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실망스럽다고 말한다. 하비에르는 그가 뒤에 있다는 것에 당황하며 다시 라의 검을 사용하려 하지만 시전하는 순간 그의 팔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이 보인다. 그는 하늘로 날아가는 자신의 팔을 보며 그 감각을 느낀다. 지테가 그의 옆으로 내려오며 조용히 들으라고 말한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운이 없는 날이다. 그는 불행히도 저 소녀를 상대하다가 예상치 못한 괴물을 만났고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양팔과 두 눈을 잃었다. 그는 두 목표물을 모두 놓쳤고 여기서 일어난 모든 일을 잊게 될 것이라며 그의 눈에 칼날을 갖다 댄다. 그가 눈을 파내기 시작한다. 하비에르가 비명을 지른다. 지테는 그의 조직 내에 치유 초인이 있으니 잃어버린 팔다리와 눈은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 각인된 공포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보듯 공포는 효과적이며 그는 그것을 잘 활용했다. 하비에르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고 지테는 뒤를 돌아보며 그 공포는 레드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한다. 그녀가 봄에게 도대체 저 괴물은 정체가 뭐냐고 묻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자 봄은 그가 괴물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말해준다. 그녀는 웃으며 저게 인간이라면 자신은 그냥 도마뱀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이어서 지테는 그녀가 자신의 보호 아래 자기 집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충분한 자유를 포기한다면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지원해 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감히 자신의 보호를 벗어나려 한다면 봄이 그의 말을 끊고 레드가 충격을 받았으니 자신이 진정시키고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말한다. 레드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묻는다. 봄이 지테에게 윙크한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지금부터 내 이름은 여름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성도 붙여준다. 봄은 지난번보다 많이 컸다고 말하고 여름은 지금 장난칠 기분 아니라고 말한다. 지테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귀에 손을 대고
상황이 처리되었다고 보고한다. 알고 보니 그것은 그림자 병사였다. 같은 시각 아마존의 열대우림에서 한 어린 소녀와 함께 있는 그의 모습이 보인다. 그는 수고했다며 이쪽을 마무리하고 돌아가겠다라고 말한다. 그는 여름이 완전한 야수라서 분신 혼자서는 설득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말한다. 그래서 봄을 함께 보낸 것이 다행이었다고 한다. 소녀가 누구랑 얘기했으냐고 묻자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의 스마트워치가 자기 손목에 있다며 이상하다고, 아마 혼잣말하는 걸 즐기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이 아이가 골드 드래곤이다. 모든 골드 드래곤처럼 그녀는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며 그의 6번의 회기 중 3분의 1을 아이돌로 살았다. 그들 모두를 능가했던 것은 가장 큰 파괴를 일으킨 드래곤이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은 화려하지만 단점도 따른다. 그 이유 때문에 그녀는 지금 이런 외딴 곳에 있는 것이다. 그녀는 그 시계가 정말 멋지다고, 위에 프로젝터 스크린이 있고 화질도 정말 선명하다고 말한다. 지난번에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어쩌면 그녀도 자신만의 루프를 돌고 있는지도 모른다.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는 그녀에게 여기서 뭘 하고 있냐고 묻는다. 넌 인간들 사이에 있어야지. 그녀는 여기엔 짐승과 벌레밖에 없어서 심심풀이로 왔다고 한다. 그녀가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그는 그린 드래곤인 봄에게서 들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서 봄의 냄새가 났다며 그가 그린을 알고 있냐고 말한다. 그는 그녀를 부르며 이제 인간이 무서워졌냐고 묻는다. 그녀는 무서운 건 아니지만 예전에 그들 사이에서 살아봤다고 말한다. 집에 갈 때 따라오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계속 따라다녔다고 한다. 그게 좀 무섭고 그랬지만 그게 다라고 한다. 그는 빵을 좋아하냐고 묻는다. 그녀는 자신은 드래곤이라 먹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가 손가락을 튕긴다. 균열이 열리자 그 안에서 손들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름은 공허한 서쪽의 시면이고 에스크비야. 도시 하나를 통째로 삼킬 수 있는 하위 차원인데 빵이 가득 담긴 봉지를 가져다 주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빵을 내려다보며 진짜라면서 정말 좋은 냄새가 난다고, 이걸 정말 자기에게 주는 거냐고 묻는다. 그는 그렇다고 말하고 그녀는 도넛, 블루베리, 에그타르트까지 있다며 왜 이렇게 많이 주는지 의아해한다. 그는 여기 있는 것보다 자신과 함께 가자고 말한다. 친구들도 거기에 있을 테니 안전은 할 거고 다른 용들처럼 유의를 즐겨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래도 엄마가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말랬다고 말하자 그는 마카롱을 사주겠다고 한다. 그녀는 손에 든 음식을 떨어뜨리고 눈을 반짝샷 얼마 후 아파트로 돌아와 여름이 베란다로 나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녀는 하비에르와 그가 박살난 것에 대해 생각하며 좌절감에 빠져있다. 봄이 그녀를 보고 위로하러 가려던 참에 문 열리는 소리를 듣는다. 그녀가 돌아보자 지태와 함께 있는 작은 황금룡이 보인다. 그녀는 빵을 더 얻으러 온 게 아니라고 약속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먹으면서 마치 요리 만화 같은 반응을 보인다. 너무 부드러운데 바삭하기까지 하다며 이건 천국의 맛이라고 말한다. 봄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고 황금룡은 그녀를 보고 기뻐하며 봄은 오랜만이라고 말한다. 골드가 재빨리 달려가 그녀를 껴안자 봄은 더 예뻐졌다고 말해준다. 골드는 정말 오랜만이라며 보고 싶었다고 말한다. 골드는 이 남자와 함께 산 지 얼마나 됐냐고 묻는다. 그녀는 며칠밖에 안 됐고 레드도 여기 있다고 말한다. 그림자가 그를 맞이하자 그는 다시 부를 테니 일하러 돌아가라고 말한다. 그가 떠나자 레드가 아파트로 들어와 지태를 발견하지만 너무 좌절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골드가 그녀를 부르며 귀찮게 굴기 시작한다. 잘 지냈냐고 물으면서 왜 또 담배를 피우냐고 묻는다. 레드는 그녀의 입술을 잡고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 그녀는 계속 제잘거린다. 혀를 뽑아버릴 거라고. 골드는 그녀에게 못됐다고 말한다. 그러자 그가 그녀들의 나이를 묻는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나이를 말한다. 골드는 그가 레드를 계속 여름이라고 부른다며 그게 가명이냐고 묻는다. 여름은 자기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러자 봄이 그가 지어준 이름이라며 자신은 봄이라고 설명한다. 골드는 아직 성인식도 치르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 어떻게 이름이 있냐고? 그리고 이름은 특별해야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고. 그녀는 그들의 이름이 봄과 여름이라면 자신은 아마도 가을일 것이라고 말한다. 지태가 맞다며 그럼 내 이름은 가을이다 라고 말한다. 그녀들은 그가 정말 이게 블루의 알인지 어떻게 하냐고 묻는다. 그는 폴리모프이며 곧 태어날 테니 조심하라고 말한다. 그녀들은 인간치고는 아는 게 참 많다며 이 모든 걸 어떻게 하냐고 묻는다. 그는 알 필요 없다며 모두 모였으니 다시 한번 말하겠다고 한다. 단 하나의 규칙만 따르면 된다고. 여기서 유의를 즐기되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 것. 가을이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 그는 자신에게서 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녀들의 유의는 자신의 통제와 감독하에 있을 거라고. 여름은 짜증을 내며 그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하고 다른 둘은 그저 그녀를 쳐다본다. 그녀는 뭘 쳐다보냐고 묻고 봄은 그 말은 근처에서 놀아도 된다는 뜻이냐고 묻는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잠시 외출해야겠다며 여기서 살 거니까 신분증과 생필품을 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가을은 재미있겠다고 말하지만
여름은 돈도 없는데 외출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한다. 지태는 걱정 말라며 그들에게 자기 지갑을 던져준다. 봄이 얼마나 써도 되냐고 묻자 그는 원하는 만큼 써도 된다고 말한다. 그녀들은 쇼핑을 시작하고 그는 그녀들이 신용카드 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사는 것을 지켜본다. 그녀들이 온갖 물건을 들고 집에 돌아오자 그는 그것을 멍하니 쳐다본다. 그러자 봄이 어색하게 지갑을 돌려주며 너무 많이 썼다고 그를 위해 옷도 좀 사주고 싶었었는데 한도 때문에 못 샀다고 말한다. 그는 괜찮다고 말한다. 가을이 이것 좀 보라며 이 옷에서 저 옷으로 갈아입으며 예쁘냐고 묻는다. 전부 다 너무 예뻐서 샀고 아주 만족스럽다고 한다. 그는 잘 어울린다고 말하고 그녀는 고마워한다. 여름은 자기도 그래야 할 것 같아 자기 칼이 부서져서 시계와 칼을 샀다고 보여준다. 그는 꽤 괜찮은 걸 샀다고 말하고 그녀는 쓰레기가 아니라 다행이라고 말한다. 가을이 입어보라고 몇 벌 샀다고 말하지만 여름은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말한다. 봄은 여름이 감정 표현에 서툴지만 고마워하고 있다고 말한다. 지태는 다행이라며 봄에게는 빈손인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샀냐고 묻는다. 그녀는 한 가지 샀고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한다. 화분이었다. 그녀는 식물을 돌보는 게 기분 좋다 말하고 그는 무슨 소리냐고 묻는다. 그녀는 꽃이 피면 기억에 남을 것이고 영원히 소중히 간직할 수 있는 것이 될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궁금한 게 있다고. 그가 뭐냐고 묻자 그녀는 그도 알다시피 자신들의 유의는 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의 감독해 제대로 된 경험을 할 방법이 있는지 그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고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짓는다. 그는 학교에 가면 아주 간단할 거라며 바로 레어 아카데미라고 말한다. 가을과 여름은 자신들이 제대로 들었는지 의심한다. 나중에 그들이 돌아왔다고 말하고 여름은 면접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궁금해한다. 봄은 어쩌면 그가 여기 없는 건 아닐까 생각한다. 가을은 끔찍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다. 만약 둘은 붙고 자기만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자기만 학교에 못 가게 될 거라고. 여름은 왜 자꾸 최악의 상황만 얘기하냐며 그냥 빵이나 처먹으라고 말한다. 그녀는 자기가 돼지라서 떨어질 거라 말하지만 지태는 면접 잘 봤다고 말해준다. 그녀는 그를 껴안으며 자기를 떨어뜨릴 거라 말하지만 그는 걱정 말라고 한다. 봄이 어디 갔다 왔냐고 묻자 그는 이걸 사러 다녀왔다고 말한다. 그가 봉지를 들어 올리자 가을이 킁킁거리며 좋은 냄새가 난다고 이게 뭐냐고 묻는다. 그는 그녀가 좋아할 만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의 눈이 반짝이며 빵이냐고 묻자 그는 그녀가 더 좋아할 거라고 말한다. 그는 어느 날 밤 그녀가 토크쇼에 나왔던 것을 회상한다. 팝사업 스타로서 그녀의 이름은 베이비 옐로였고 그녀는 먹방쇼에 출연했다. 셰프들이 즉석에서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주겠다며 가장 먹고 싶은 게 뭐냐고 묻자 그녀가 아침 이슬만 먹고 산다는 루머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한다. 그녀는 웃어넘기며 자기도 사람이니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이 사실은 프라이드 치킨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녀는 입에 침이 고이기 시작하고 고개를 흔들며 정말 좋은 냄새가 난다고 말한다. 여름은 이걸 한 번도 안 먹어봤냐고 묻는다. 그러자 가을은 이제부터 이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될 거라고 말한다. 여름은 그냥 닭고기일 뿐이라며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봄이 같이 안 먹을 거냐고 묻지만 지태는 먼저들 먹으라고 말한다. 그녀는 약간 짜증을 내며 그래도 같이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베란다로 나가자 레어 입학처에서 연락이 온다. 면접 중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전화했다고 한다. 그가 무슨 소리냐고 묻자 상대방은 봄에게서 듣지 못했냐고 묻는다. 그는 못 들었다고 말한다. 듣자 하니 그녀가 면접에서 만점을 받았고 다들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입학식 대표를 맡을 기회를 제안했다고. 그는 직접적인 제안은 좀 놀랍다고 말하고 상대방은 그렇다며 모두가 그녀에게 직접 제안했다고 말한다. 문제는 그녀가 거절했다는 것이다. 이건 아주 좋은 기회이니 그가 그녀를 설득해줄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녀가 원한다면 자기도 그걸 원한다고 말이죠. 그러고는 할 말 다 했다며 전화를 끊습니다. 여름이 담배를 물고 발코니로 나와 초록이 전화였냐고 묻습니다. 지태는 봄이라고 부르라고 하지만 그 이름은 오글거린다며 이 나이에 진짜 소꿉놀이라도 하려는 거냐고 검은 수염이냐고 묻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묻습니다. 여름은 잠시 생각하더니 왜 우리를 레어에 보내냐고 묻습니다. 원하는 걸 주기 위해서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여름은 자기가 원하는 건 제대로 된 싸움뿐이라며 거기 강한 놈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전 세계 최고들이 모였으니 있겠지라고 답하지만 여름은 그래 봤자 다 애들이라고 말합니다. 지태는 너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짜증이 난 여름은 담배를 튕기며 당신과 제대로 싸우고 싶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강한 건 알지만 정확히 얼마나 강한지 알고 싶다고요. 그리고 계속 자기 위에 있으려면 당신이 뭘 할 수 있는지 봐야겠다고 말합니다. 지태는 잠시 생각하더니 한숨을 쉬며 그냥 들어가서 밥이나 먹자고 합니다. 여름은 왜 그렇게 재미없는 인간이냐고 묻고
그는 모른다고 답합니다. 여름은 그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입니다. 그러자 가을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여름은 안 그런다며 소리칩니다. 음식을 입에 쑤셔 넣고는 이거 존나 맛있다고 말합니다. 레오는 세계의 다른 어떤 교육기관과도 다른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양한 축복과 능력을 가진 초인들을 훈련시키는 학교입니다. 하지만 레오에서 훈련받는 생도들은 CEO, 왕가, 천재들의 자녀들입니다. 그 때문에 아카데미는 구조적 계급주의에 대한 비판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실제로 학교에 다니는 모습이 보입니다. 가을은 이 학교가 정말 멋지다며 엄청난 부자들만 들어올 수 있다고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돈을 다 썼을 때 아무 말도 안 한 걸 보면 어쩌면 지태가 CEO의 숨겨진 자식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가을은 그럴싸해 보인다면서 그건 그렇고 입학해서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봄도 동의하며 자기는 떨어질 줄 알았는데 둘과 함께라 기쁘고 교복도 마음에 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름과 지태는 어디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봄은 여름이 실기시험 때문에 청룡관에 갔고 지태는 보호자로 따라갔다고 말해줍니다. 가을이 그게 뭐냐고 묻자 봄은 미성숙한 초인들이 엇나가지 않도록 레어에서는 아이들의 성인 보호자가 동행한다고 설명해 줍니다. 가을은 그럴 만하다며 안 그러면 여름은 완전 민폐 덩어리일 거라고 말합니다. 봄은 여름이 지원하는 곳은 생도들끼리 대련을 해야 한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가을은 신나서 구경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봄은 안 된다고 합니다. 가을이 왜냐고 묻자 다 같이 가면 이상할 테니까 그렇다고 답합니다. 청룡관에서는 바닥 곳곳에 펼쳐진 무대에서 학생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지태는 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나타나 모두에게 진정하라고 말합니다. 미래의 생도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 뿐이라고요. 한 남자가 누구냐고 묻자 아직 자기소개를 안 했다고 답합니다. 자신은 청룡관의 수석 교수 웨이 유안이라고 합니다. 머리 스타일 때문에 여자인 줄 알았네요. 제 실수입니다, 여러분. 모두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마찬가지라고 답하지만 지태는 조용히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 떠드는 동안 지태는 그들을 쳐다보다가 124번과 7번이 호명되는 것을 듣습니다. 이게 그의 주의를 끈 이유는 다름 아닌 여름이 재미있어야 할 텐데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그녀를 쏘아보자 여름은 재미없으면 도망쳐야겠다고 말합니다. 몇몇 학생들이 누구에게 걸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한 학생이 둘 다 예쁘지만 빨간 머리가 더 자기 취향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학생이 바보냐며 누가 이길 것 같냐고 물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소피아 보르코바일 거라고요. 그녀는 여기 오기 전부터 이미 닐 소속이었어요. 닐은 대전쟁에서 큰 역할을 한 러시아의 헌터 특수부대입니다. 고문에 가까운 훈련 방식으로 악명이 높아서 모두 그녀가 지독하게 강하다는 걸 알죠. 한 남자가 윗분들이 너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며 할 수 있으니 이기라고 소리칩니다. 그의 이름은 미카엘라이고 사람들은 그에게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소피아는 그가 창피할 뿐입니다. 여름은 내 아빠가 많이 불안해 보이는데 그냥 항복하고 아빠한테 가라고 말합니다. 척보니 아빠 딸이네. 소피아는 입 닥치라며 안 그러면 여기서 진짜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여름은 어디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소피아가 무섭다며 릴 출신답다고 하고 저 빨간 머리도 무섭다고 말합니다. 위치로 가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지태는 지켜봅니다. 소피아는 가드를 올리고 여름은 자신만만해 보입니다. 시작총이 울리자 소피아는 주먹을 쥐고 순식간에 거리를 좁힙니다. 여름은 그 공격을 막아내며 속도는 나쁘지 않다면서 이것도 한번 맛보라며 주먹을 휘두릅니다. 소피아는 아래로 피하며 얼굴을 향해 발차기를 날립니다. 여름은 손목으로 막지만 공격이 옷을 찢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여름은 이거 새로 산 건데 빡친다고 말합니다. 소피아는 여름과 거리를 벌리지만 그것은 방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고 순식간에 다시 거리를 좁힙니다. 소피아는 연타를 날리기 시작하지만 여름이 여유롭게 피하는 바람에 단 한 대도 맞히지 못합니다. 여름은 철창을 향해 달려가 밟고 튕겨 오르며 둘은 서로를 향해 날아갑니다. 여름이 무기를 공중으로 들어 내려치자 소피아는 가드로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피아는 양팔이 골절되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지만 여름은 마침내 즐거워하는 듯 보입니다. 소피아가 막는 동안 여름은 순간이동으로 그녀의 등 뒤로 가서는 자기가 좀 놀아줬다고 얕본 건 아니냐고 말합니다. 여름은 주먹을 날려 소피아를 철창 끝까지 날려버리고 소피아는 피를 토하기 시작합니다. 여름은 그녀에게 칼날을 겨누고 웃기 시작합니다. 여름이 공식적으로 승자로 선언됩니다. 그러고는 강한 척하더니 완전 날로 먹었다며 그녀를 조롱합니다. 소피아는 분노하고 여름은 소위 엘리트라는 것들이 알고 보니 그냥 패배자들이 영웅놀이하는 애송이 집단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미카엘라가 경기장으로 달려오고 학생들은 그녀가 그렇게 박살났다는 걸 믿지 못합니다. 처음엔 꽤 대등해 보였는데요. 한 학생은 빨간 머리는 다치지도 않았다며 그녀를 데리고 논 거라고 말합니다. 학생들은 여름이 얼마나 강한지 이야기하다가 어쩌면 소피아가 그냥 더럽게 약한 걸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밀추신일지는 몰라도 얼굴 덕에 들어온 것 같다고 합니다. 실력은 없으니 얼굴이 다 아는 거겠지. 소피아는 이 모든 말을 듣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응급처치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곧 괜찮아지겠지만 양팔은 여전히 골절 상태입니다. 미카일라가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좌절감에 주먹을 꽉 쥐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미카일라는 웃으며 최선을 다했다면서 아쉽지만 지금의 너로는 그 아이를 이길 수 없지만 실망하진 않았다고 말합니다. 소피아는 그의 다리에 있는 칼을 내려다봅니다. 그는 패배가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든다며 지금 그녀를 만난 게 행운이었고 이 일은 자신이 직접 윗선에 보고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간호사가 그의 딸이 철창 밖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칼을 든 그녀가 보입니다. 그녀는 절대 항복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저 잠시 밀렸을 뿐이라며 칼에 만화를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괜찮다며 아직 안 끝났는데 어딜 가냐고 여름에게 묻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돌진해 만화가 실린 칼날로 여름의 등을 그대로 찌릅니다. 지태는 그저 앉아서 지켜볼 뿐이고 여름은 이를 악무입니다. 소피아는 그녀에게 죽으라며 미친년이라고 소리칩니다.